농촌교회를 살리기 위해 세계교단 산하 농어촌 목회자가 모였습니다. 정책 토론회에는 예장 통합총회와 기장, 감리교 농어촌 선교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2023 컴패션 북한 사역 파트너스 소사이어티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북한 사역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역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기혼 여성 가운데 절반 이상은 워킹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도 17%에 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CTS 뉴스입니다. 농촌교회를 살리기 위해 세계교단 산하 농어촌 목회자가 모였습니다. 정책 토론회에는 예장 통합총회와 기장, 감리교 농어촌 선교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목회자들은 각 총회의 농어촌 정책 방향성을 발표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농어촌교회 부서를 운영한 예장 통합총회. 농어촌 소멸의 현실은 비관론이 아닌 현실론이라 꼬집습니다. 10년 조금 더 가면 20년 가면 절반으로 줄어든다. 아무리 기도가 몸부림쳐도 절반 정도 줄어든다. 이건 비관론이 아니라 현실론을 분명히 말씀드린 거죠. 10년에 한 번씩 농어촌교회 실태조사를 발표하는 감리교. 이번 달 말 2023년 보고를 앞둔 가운데 조사 과정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서 더 목회하겠다, 농촌교회를 지키겠다 이런 프로테이즈가 저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잘 몰라서 내가 힘든데 그것만 좀 알려주면 내가 해보겠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각 교단이 서로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실에서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농촌 선교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농촌교회를 살리자.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예장 통합총회와 감리교, 기장교단 산하 농어촌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세 교단이 농촌교회 살리기를 목적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생활협동조합을 주제로 소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발발과 생협 활성화의 어려움 등 문제점에 맞닥뜨리면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세 교단 농어촌 선교회 목회자들은 이번 정책 토론회를 기점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제 법안 발의 촉구, 생명선교 매뉴얼 모델 구축 등에 입을 모으며 농어촌교회 살리기에 협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지난 10년 동안의 북한 사역을 돌아보고 향후 10년의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23 컴패션 북한 사역 파트너스 소사이어티 현장을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에게 전인적 양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될 때를 기다리며 미리 북한 사역을 준비해온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 2013년에는 한국컴패션 북한 사역팀이 신설되며 북한 사역을 본격화했습니다. 한국컴패션은 북한 사역을 위해 현재 164개 교회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1,800명 이상의 어린이 양육 예비 전문가를 배출했습니다. 한국컴패션은 올해 북한 사역 파트너스 소사이어티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의 북한 사역 발자취가 담긴 북한 사역 1.0 모델을 점검하고 향후 10년의 사역 계획이 담긴 북한 사역 2.0 버전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컴패션은 북한 사역 2.0의 주제로 정세나 이슈에 흔들리지 않는 양육 지원의 일상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역 특징으로는 한반도 정세에 따른 북한의 다양한 개방 단계를 고려해 양육을 준비하는 확장성, 대학, 연구소 등과의 전략적 관계를 통해 확보할 전문성, 교회 현장에 북한 사역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현장 중심성 등을 꼽았습니다. 한국컴패션 서정인 대표는 북한 개방 후 북한 어린이 양육을 준비하기엔 늦다며 참석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 사역에 함께해 주길 권면했습니다. 북한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리고 교회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반도 정세와 전망에 대해 강의한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는 한국교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남한과 격차를 보이는 북한을 제대로 알아갈 때 통일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0년에 떨어져 있던 이 삶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간극을 좁히지 않고 어느 일순간에 통일이 된다면 그 통일은 우리에겐 축복보다는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때가 저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한국 컴패션 측은 북한 사역 파트너 교회에 제공되는 북한 사역 주간 관련 자료도 소개했습니다. 자료에는 전 세대 부서별 예배 자료와 소그룹 모임 교재, 가정 예배 자료, 전문가 세미나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을 돕고자 하는 뜻으로 협력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NGO 단체, 실제적인 양육 지원을 위해 더욱 구체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참가하는 팀부터 올해 처음으로 참가를 결정한 팀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참가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김효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수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형성할 2023 부활절 퍼레이드.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와 퍼레이드로 참가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미로운 하모니를 선사하는 다문화 합창단 행복메아리. 2023 부활절 퍼레이드를 맞아 은혜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뜻깊은 축제에 행복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를 가득 세운 행복메아리 많이 기대해 주세요.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퍼레이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도 마련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댄스스포츠연맹이 퍼레이드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면서 퍼레이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힘들었던 우리 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퍼레이드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0년부터 빠지지 않고 참가하는 팀도 있습니다. 관악기와 타악기 연주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마칭밴드, 국내 유일 고등학교 마칭밴드인 염광고도 부활절 퍼레이드를 위한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국민들의 잠자고 있던 흥과 이런 거를 좀 북돋아가지고 듣는 분들께 아주 감동을 주는 그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염광고에서 이뤘던 업적들과 같이 정말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길을 즐겁게 해주고 싶습니다. 예수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누리에 선포하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 새로운 부활절 문화 확산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는 일은 개인이나 가정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10명 가운데 6명은 돌봄 공백을 경험한 워킹맘이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도 육아가 가장 컸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여성 10명 가운데 6명은 이른바 워킹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5세에서 54세 사이 기혼 여성 가운데 미성년 자녀와 동거하는 여성의 고용률은 57.8%로 조사됐습니다. 1년 전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기혼 여성이 1년 전보다 22만 명 줄어드는 와중에도 워킹맘 규모 자체는 262만 2천 명으로 16,000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고용률은 자녀가 많을수록 떨어졌습니다. 한 명일 때 59.7%인 고용률은 두 명일 때 56.6%, 자녀가 3명이면 52.9%로 낮아졌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도 17%에 달했는데 직장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육아 때문이었습니다. 42.8%의 여성이 육아로 직장을 그만뒀다고 답했고, 이어 결혼, 임신, 출산, 가족 돌봄, 자녀 교육 순이었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긴급 상황에서 아이를 맡길 곳으로 응답자 69.3%는 조부모와 친인척을,
14.7%는 배우자를 꼽아 가족 내에서 돌봄을 해결하려는 비율이 84%에 달했습니다. 돌봄교실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적 돌봄 체계를 이용하는 비율이 3.5%에 불과해 맡길 곳이 없다는 응답보다 더 적었습니다. 한편 직장 생활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한 국가 지원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인 47.3%는 일가정 양립제도 의무 적용을 꼽았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28대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취임 이후 일부 교단이 한기총 복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한기총에 복귀를 신청한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입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지난 3일 대표회장 취임사에서 한기총 분열을 청산하고 위상을 되찾을 것이라며 교단 단체들의 연합회 복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복음주의 학생운동 2023 코스타 월드인 경기집회가 지구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다원화 사회에서의 주대심을 주제로 열린 집회에서 홍콩 온사란교회 이성호,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가 주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달라요. 여러분이 어떤 선관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용서받을 죄인인지 아니면 용서 못 받을 죄인인지 아는 방법은 단 하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이번 코스타에서는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마련해 현장과 동일한 예배와 강의 등 비대면 콘텐츠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2023학년도 봄학기 영성집회를 열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열린 영성집회는 경배와 찬양, 기도,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습니다. 백용현 목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의 유익이란 제목의 설교로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기도의 방법과 주시는 축복에 대해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캠퍼스 주요 2단 동아리와 단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캠퍼스 2단으로 국제청소년연합과 신천지,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등을 꼽았습니다. 캠퍼스 선교 전문가들은 동아리 가입 전 2단의 공식 명칭과 대표자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2023 멘토링 프로그램 세발자전거에 함께할 멘토를 모집합니다. 세발자전거는 어린이 멘티와 대학생 멘토가 함께 활동하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멘토 참여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음악단체 더 콜링 로커스가 오는 10일 창립 1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합니다. 공연에서는 국악과 클래식, 가요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공연 수익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과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돕는 데 쓰일 계획입니다. 두루마리 예수선교회가 요한계시록 영화 마라나타 제작 계획을 밝혔습니다. 선교회는 영화 제작진이 성지순례 등을 통해 검증과 자료 수집에 나서 국내 요한계시록 연구단체들을 찾아 검증하는 과정도 거칠 것이라며 배너보다 위대한 역사상 최고의 걸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92%가 정보와 지식 습득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책보다 전자기기를 가까이 한 결과는 다음 세대 문해력과 학습 속도 저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책과 멀어지는 사회 속에 약 30년간 독서 생활화에 힘써온 사람이 있습니다. 대전 책마을을 꿈꾸는 이동선 대표를 이슬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기 토끼가 살았어요. 까까똥꼬 점심에 늑대로 변신한 계룡문고 이동선 대표. 책 읽기로 아이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독서문화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 대표는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책 읽어주기를 약 30년간 이어왔습니다. 책 읽어주는 사회가 된다면 정말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책 읽어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지 뭐 어떤 미워하는 읽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읽어주는 건데 그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것은 양식, 좋은 음식을 먹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책을 본다는 거는 뇌가 먹는 비타민이거든요. 근데 그 비타민을 이게 독서 습관이 안 들여지면 잘 안 빠진단 말이에요. 서점을 위한 이벤트로 시작된 책 읽어주기는 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독서 모임과 지역 작가 초청, 북콘서트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대표는 자녀들에게 매일 책 한 권 읽어주는 것이 문해력과 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가 책 읽기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책 읽어주는 아빠로 다양한 강연에 나선 이동선 대표는 아이들은 책 읽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며 책 읽어주기는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소중한 문화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가 아이한테 읽어준다.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가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아이가 아빠한테 읽어준다, 엄마한테 읽어준다. 우리 교회가 교단에서 중심이 돼서 하면은 정말 우리 이 사회가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차원이 다르고 교회 안에 교육 문제로 정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교육뿐만이 아니에요. 대화가 안 돼서, 소통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을 벽을 다 헐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제 그게 우리 신앙적으로 이제 거기에 말씀이 좀 더 플러스 되면은 그 효과는 훨씬 놀랍죠. 독서 모임과 어린이를 위한 공간 등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 개방된 계룡문고. 서점에서 시작된 책 읽기 문화가 가정과 교회, 사회로 이어가 독서 선진국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사 채용을 자유롭게 못하도록 규정한 사학법,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해당 법들은 인권을 내세워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고 있죠. 이처럼 무서운 인권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 사실을 모르는 현실인데요. 올바른 인권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목양 인권 포럼을 주관하는 목양교회 배구현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권 포럼이 어떤 자리인지 궁금한데요. 인권 포럼을 개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권의 애국이 있고 교회 지킴이 있고 가정 회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는 오늘 현 시대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권하면은 천부적 인권이 있고 이제 보편적 인권이 있고 자의적 인권이 있고 상대적 인권이 있습니다. 천부적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존재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룬다면 보편적인 그 인권이라는 것은 그럼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도덕과 윤리를 기반하고 있는데 이런 천부적 인권과 보편적 인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인권은 자의적 인권, 상대적 인권 이것만 있거든요. 참 어떤 모순이 있는 것이 뭐냐면 다름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적개심을 심어주고 있고 가정을 해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인권을 바로 알고 오늘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 서로 고민해보자 이런 그 인권을 마련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권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포럼이 그동안 보기는 힘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나오시고 어떤 내용을 전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6분의 강사님들을 모시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모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날에는 우리 그 충남대 법학대학원장이신 우리 명재진 교수님께서 헌법과 기본권에 대해서 그리고 한남대학교 그 행정학 교수이신 이형무 교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 나타난 그러한 인권의 실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지영준 교수님께서 기독교 역사와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한동대학교의 석자 교수이신 우리 기론평 교수님께서 차별금지법과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침신대학교 현수경 교수님께서 유엔과 인권의 실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대전 인권센터 장이신 우리 김영길 교수님께서 인권의 유형과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과 교수님까지 다양한 분들이 발제자로 나서는데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인 일정은 3월 13일, 14일 이게 월화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이제 6시까지 9시간씩 이틀을 거쳐서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얻을 부분이 많은 포럼인데 매년 목양 포럼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혹시나 내년에 계획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세요. 그 목양 포럼은 지금까지 12년 동안 9번을 계속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짐들이 뭐냐,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인권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인접한 지역사회가 인권이 뭐냐라고 하는 올바른 인식이 주어질 때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포럼을 통해서 바른 인권이 널리 알려지길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생명샘 동천교회와 사단법인 다음세대 문화협회가 생명샘 어깨동무학교 개교 감사예배와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생명샘 어깨동무학교장 박휘한 목사는 아이들의 영성과 지성, 인성을 겸비한 긍정적이고 균형 잡힌 다음 세대로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참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날 9명의 학생이 입학했으며 생명샘 어깨동무학교는 하나님의 학교,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학교라는 목표를 갖고 학교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동부연회 연합회는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제22대 회장으로 취임한 영월 대교회 이석준 장로는 장로로서의 시대적 사명과 책임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 영성 회복과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날 진행된 예배에선 동부연회 김영민 감독이 말씀을 전했으며 제21대 회장 박병철 장로의 이임사와 강원도 정교계 인사들의 격려사와 축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선교회 남부연회 연합회가 제2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김동현 감독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며 구원자이자 하나님이라는 베드로의 고백같이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선 신임 남선교회 장으로 하늘정원교회 이강래 장로가 취임해 직전 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새로운 회기를 이끌었습니다. 모건대학교 신학대학 남부연회 동문회가 대전 보문교회에서 동문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김동현 감독은 물질과 직분 등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며 주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모건신학대학 남부연회 동문회장으로 취임한 대전 보문교회 김진태 목사가 회원들에게 인사하고 직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가나에서 3대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최승업 선교사입니다. 김다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가나에서는 어렸을 때 아버지 선교사님을 따라 갔습니다. 그곳에 간 지 30년이 넘었고요. 현지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서 남아 비즈니스 S 미션과 또 아버지를 도와 최전방 선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가 간 곳을 그 자녀 세대가 남아서
아버지가 하던 사역을 받아서 하는 선교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역시 그 선교지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았던 MK로 그곳에서 자랐는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그 사역들을 저희가 그곳에서 사업으로 물질로 또 돕고 또 직접적으로 함께 그 사역지에 들어가서 이제는 저희 아래 저와 함께 있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할아버지 또 저희 아이들 3대가 함께 그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한국보다 더 큰 깊은 고향이죠. 그곳에서 한국에서 산 기간보다 가나에서 산 시간이 훨씬 더 길고요. 또 무엇보다 아버지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신 그곳,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파신 그 우물을 또 저희가 이어받아서 판다라는 것에 그 무엇보다 중요성을 느낍니다. 그냥 아쉬울 때마다 그 아쉬움을 감사로 하는 훈련을 받아서 그냥 아쉬운 자체가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그곳에서 살고 있고요. 기도 제목은 무엇보다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제가 그곳에서 자랐던 것보다 더 어린 나이부터 자라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벌써 가나를 떠나 한국으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선교의 여정을 저는 기도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선교지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가 그들의 꿈이 되고 가나를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가나를 더 사랑하고 그곳에 남아서 또 선교를 이어갈 수 있는 훌륭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로 저에게는 소중한 것이죠. 저는 이 세상에서 저희 아버지를 제일로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분의 헌신과 또 충성을 제가 커오면서 봐왔기 때문이죠. 저의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저도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저의 성공의 그 잣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나를 존경을 할 것이냐에 대한 잣대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을 하기 위해선 일단은 제가 저희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온전한 또 정직한 충직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일 때에 그 역할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길을 걸어서 훌륭한 그 선교를 그 대물림이 있는 그러한 가족들,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하는 일이 많습니다. 비전 제시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닌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때의 장소에 제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아직 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남아 그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제가 항상 귀를 기울이고 준비하는 것으로 저희 비전을 나누겠습니다. 주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청년의 삶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사 결과 청년의 절반 이상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 정책은 구입자금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남성의 약 70%가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절반가량만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8%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21년보다 7.7%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이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뛰면서 달러 기준 국민 총소득이 감소했지만 원화 기준 국내 총생산은 4%가량 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8개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일부 피해자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선 사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약 33.5% 감소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간단한 시설 개선만으로 매우 큰 사업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산사태로 15명이 숨지고 50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광화문 앞에 있던 일제 전차 철로가 공개됩니다. 서울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설치한 전차 철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며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비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12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